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계약직의 객원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경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는 일반직의 신입 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학사학위 이상으로 토익이 700점, 탭스가 555점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에서는 일반 사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세무, 회계, 경영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22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미래전략부 기간제 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운전면허 소지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7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도 자격증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타공인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네, 강신호 멘토는 2부에서 또 뵈니까 네. 새롭네요. 네, 새롭습니다. 네. 또 2부를 또 마무리하는 네. 역할을 하게 돼서 오늘 또 굉장히 기쁘고요. 네.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엔딩까지 그럼 함께 네, 해주실 그럼요. 거죠? 네, 뭐 네. 마무리 뭐 잘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자격증 갖고 오셨나요? 네, 아니 제가 그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갖고 네, 도시락. 혹시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네. 학교 다닐 때 네. 이 도시락 싸서 다니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잠깐 네.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도 했고, 오. 저는 그 사회생활 처음 네. 할 때, 첫 아. 회사 때 도시락을 잠깐 또 싸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또 네. 이제 뭐 식단 관리 또 되게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니까 뭐 싸서 이렇게 드시고. 네. 아니 근데 급식 세대가 아닌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많이 어리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도시락도 잠깐 또 경험을 참, 해봤죠. 잠깐 싸셨다. 네, 네. 잠깐 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락의 네. 추억을 떠올리면 아주 옛날 사람 또 티가 날 수 있는데 네. 저는 진짜 교실에 난로가 있어갖고 그 위에 이제 철제 도시락 네, 네. 이렇게 또 막 아, 그걸 하셨어요? 제가 네. 제 무덤을 판 것 네. 같습니다. 6.25 세대세요? 네. 너무 또 공격을 하시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오. 그래서 우선은 네.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반찬 중에 도시락 반찬에서 제가 제일 맛있어했던 게 그 인디언 핑크 컬러의 동그란 소세지 반찬. 핑크 소세지. 네네, 핑크 예, 소세지. 비엔니 소세지 말고 네네네. 알죠. 맞습니다. 그 밀가루 맛 나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소세지 햄 소세지 반찬이 네. 정말 좋았던 기억이 최고였죠. 네. 났었는데요. 그래서 그 최고의 반찬 기억을 하면서 오늘 또 고기 얘기가 조금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식욕 처리가 아닙니다. 네,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는데 식욕 처리. 네, 식육 처리 기능사 소개해드리면서 고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바로 이제 가공육에 관한 자격입니다. 오늘 자격증 축산기능사 그리고 식육처리 기능사에 이어서 고기 자격 3종 세트의 마지막 자격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인 식육 가공기사 자격 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가공기사. 아니, 저 고기 좋아한다고 네. 너무 또 이렇게 3주째 네. 고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조세현 아나운서를 위한 자격이다, 세트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연 맞춤 자격증, 네. 식육 가공, 뭐 앞서서 비엔나 소시지 이야기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햄이나 뭐 베이컨 이런 것처럼 네.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식육,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축의 고기인데 그것을 가공해서 이제 먹기 쉽게 그리고 저장성을 높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육가공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보시면 이 생고기를 보다 맛있게 그리고 먹기 좋게 하거나 저장하기 좋게 네. 가공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육가공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고기를 1차 가공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육,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 다양한 육류를 가공해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육까지 포함이네요. 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식육 가공 기사라고 하면 이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식육 가공 기사는 햄, 소세지 그리고 가공 제품의 원료와 가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격이다. 그리고 해당 영양을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료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공, 그리고 품질 관리, 안전하고 위생이 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이 전반적인 직무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발골과 정형을 하는 자격.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식육 처리 기능사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식육을 햄과 소세지, 기타 등으로 가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 후에는 정형 자격뿐만이 아니라 식품기업 그리고 관련한 육가공 업체에서 품질 관리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컨 말만 해도 좀 이렇게 침이 네. 넘어가는데요. 네, 육가공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고기만큼이나 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걸 좋아하시는 네. 예, 기호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오늘 자격증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식육 가공 기사가 굉장히 역사가 짧다라고 네.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짧다. 이 억양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자격이고요. 어. 네. 2018년 이제 작년 12월 22일 날 첫 필기 시험이 치러졌다라고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소관을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식육 가공 이 전문가 양성이 이 육가공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수입품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 수입품들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대응할 방안의 하나로서 해당 자격을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육 가공 기사 자격은 단순히 식육 가공 기술만을 가진 이 보유한 자에게 제공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이 넓은 의미에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종합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임명장이다라고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식육 가공 기사는 원료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 시 가공 공정, 전부 다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기계와 기구 이해, 그리고 제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품 저장, 유통 중의 품질 관리, 그리고 유통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 유해 요인을 관리하고 그리고 위생 관리, 그리고 해썹도 참 중요합니다. 해썹의 전반적인 운영을 알고요. 그리고 법규까지도 그리고 기준 및 규격까지 모두 이해한 역량을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기술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 네.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취득하고 검증받고 인증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작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치러진 시험이니까 네, 예, 당장 올해 응시를 해도 2회째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 없던 자격증을 만들어서 실시할 정도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네. 만들어졌겠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고민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고민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식육가공기사 자격증의 전망이 왜 박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HMR, 가정간편식이죠. 네.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그 취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뭐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그리고 우리의 입맛들이 계속해서 서구화돼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햄과 소세지, 이 가공육의 수요가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생각된 게 그러면 햄과 소세지가 들어간 식품들, 예.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와, 제가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이 피자에도 햄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바쁠 때 많이 드시죠.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 메뉴인 것 같습니다. 김밥에도 햄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야 맛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시장은 네. 넓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가공 산업에 대한 이 역사를 간단히 보시면 1915년에 이 처음 도입된 이후에 1980년대부터 고급화가 됐고요. 다양화 그리고 간편화에 이어서 축육과 햄 그리고 소세지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축산식품 같은 경우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 공급원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식품으로서 경제 발전 그리고 이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식육 제품, 이 육가공 제품의 맛과 영양 그리고 간편성 이 전반적인 것들이 이 안전성까지 더해져서 최우선으로 되는 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민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식육 그리고 이 고급화된 육가공 제품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전망이 밝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살짝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네. 이제 요즘 워낙 건강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맞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네, 이제 네. 엄마들도 이렇게 소세지 먹지 마. 그렇죠. 예, 그 캔에 담긴 그 소세지 있죠. 예, 맞습니다. 가공육 먹지 네. 마.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육 가공에 대한 어떤 전망 중에 밝지만은 않다.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엄청나게 제가 또 까다롭게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마카오를 갔다 와서 그 마카오에 육포 거리가 있더라고요. 또 뭐 기가 감탄을 막히죠. 하시네요. 네. 야, 또 기가 막힌 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육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육포 거리를 걸으면서 제 코로 들어오는 그 식육, 그 육포의 굽는 냄새에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네. 그 매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육포를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셨죠. 네. 그거는 시식하는 순간 끝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고 마카오 있는 동안 육포를 네. 거의 한 끼 정도 매일 먹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맛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육가공 제품이죠. 네. 근데 제가 건강에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제가 육포 같은 경우는 보관을 오래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햄과 소세지 자체가 오래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 가능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낮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톡스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보톨리누스균이죠. 네. 가공육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예. 아질산 나트륨을 쓰고 있는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연구 결과 이 1970년대부터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예.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도 2015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육가공 식품을 네.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유해성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육가공 회사들이 더욱더 이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햄, 소세지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취업 관점에서 봤더니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요. 투자가 이어지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네. 그렇게 된다면 취업이 활성화되겠고 그러면 이 취업에 대한 역량을 검증하는 툴들이 많이 요구가 될 텐데 네. 그게 바로 해당 자격증의 수요가 확대된다. 이런 프로세스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서는 이 유해성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업에서는 이 육가공 제품에 대해서 천연 재료 네. 그리고 유해성이 없는 연구들을 계속 지속해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전문 역량을 가진 이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수요, 식품 쪽의 식육 가공 기사들의 니즈가 그리고 수요가 계속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가 육가공했을 때 뭐 햄이나 베이컨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네. 반대로 고기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요즘 다이어트 하시거나 네네. 이런 분들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이 닭가슴살을 그렇죠. 이렇게 좀 바로바로 섭취할 수 있는 네네. 고기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반대로 또 육가공이 그렇게 좀 건강을 우려하는 것 말고 건강을 위한 또 가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식육 가공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에 진로도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로 참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식육 가공 기사에 대한 환경 그리고 여건들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이 식육 가공 처리 그리고 관련된 식품에 대한 그 외식 기업이죠. 전부 다 도축에 대한 가공에 대한 부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 그리고 판매업체, 육가공 공장 당연히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이 대형 유통업체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멘티들을 취업시키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그리고 멘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육 처리 기능사와 같은 맥락으로 차별화된 자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우선 많은 학생들, 우리 멘티들이 선호하는 이 식품 그리고 유통 그리고 외식 쪽에 핵심 상품이 바로 이 식육이고요. 그리고 육가공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원료부터 시작해서 판매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역량을 갖춘 이 식육 가공 기사 자격이 있다면 정말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푸드 관련 대기업 C사죠. 예. C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이 식육 가공 기사를 취득해라라고 오. 권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도 실무자에게 권장할 만큼의 네.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 실무 쪽으로 가실 분들은 해당 자격 취득하셔서 네. 취업에도 도움이 되시고 실무에도 도움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육가공 기사 자격은 기술 자격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취득하신 후에 실무에서 경력까지 쌓아가시면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 자격을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이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네.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기사 자격증 이제 제가 자격 소개해드릴 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다양한 단계를 소개해드렸는데 우선 응시 자격은 기사 자격 응시 기준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 학력 4년제 졸업, 졸업자, 졸업 예정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실무 경력 4년 이상이 가능하십니다. 학력과 경력을 합친다면 이제 4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신데 106학점 이상을 이수했다면 응시 자격이 바로 된다라고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필기 시험 지난해 말에 치러졌다고 네.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한 번밖에 없기 한 번밖에 때문에 없습니다. 필기 시험이 네. 좀 어떻게 치러졌는지 들어볼까요? 네, 필기 검정 방법 보시면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100문항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조금 오. 많이 길죠. 네. 2시간 반 정도로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 과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학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식육과학 그리고 식육가공학 그리고 축산식품 관련한 법규와 규정 당연히 가공기사로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품의 이 저장과 유통되는 네. 모든 내용까지도 5과목 그리고 20문항으로 각각 진행이 된다라고 주요 항목들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필기 시험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합격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합격률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한 번 치러졌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회 식육 가공기사 필기 시험에 대한 결과를 공지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213명이 응시했죠. 그리고 14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 퍼센트 비율로 보시면 거의 69. 70%,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 69.5% 합격률을 보였는데 우선 첫 시험인데다가 이 연말에 치러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응시를 했다. 합격률도 높았다라고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자를 보시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 박사과정, 업계분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많이 지원해서 이 시험을 봤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자격으로 이 첫 스타트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 시험을 지난해 말에 쳤으니까 네. 실기 시험은 치러졌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아,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실기 시험이 이제 곧 준비되고 있고요. 치러질 네.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필기 시험 대상자로 오는 20 그리고 23일 5월 20일, 맞습니다. 23일. 네. 그래서 실기 시험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6월 29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라고 네. 이제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실기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 실기 시험을 합격하게 된다면 올해 처음으로 오. 식육 가공 기사가 네. 탄생하게 된다라고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따끈따끈한 자격증은 네. 처음이어서 처음입니다. 예, 되게 네. 새롭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좀 실기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네. 좀 많은 궁금하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치러질 것이다 이런 가이드라도 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을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홈페이지, 한마디로 큐넷 홈페이지 가시면 출제 기준 그리고 출제 방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치러진다라고 공지가 나와 있는데 이 식육 가공의 제품 검사 그리고 제품 분석, 위생 검사 등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형도 참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큐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제가 간단히 이 실기 시험의 이 직무 내용 그리고 수행 준거를 확인을 해드리면 이 직무 내용 같은 경우는 주 원료인 식육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식육 가공품 제조를 위한 원료 처리 공정, 그리고 가공 공정, 유통 공정, 품질 관리, 위생 안전성, 그리고 관리 공정과 위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직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행 준거를 보시면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식육 가공의 기초가 되는 축산물의 선도 판정 기준을 알고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별 최저 공정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며 공정을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관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이죠. 유통 중 품질 안전성을 높이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습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수행 준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식육 가공 실무로 네. 필답형 1시간 반 그리고 작업형이 3시간 정도로 진행이 된다는 네. 거 확인해 보시고 이 긴 시간 동안 실기시험 진행하는데 반복해서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식육 처리 기능사도 네. 이 실기가 굉장히 좀 길었다라는 맞습니다. 기억이 나서 네. 실기 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이 시험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들이 네. 대부분일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 일정이 좀 중요하잖아요. 올해는 좀 언제 치러지나요? 네, 올해는 정기기사 사회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그리고 22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9월 21일 치러지고 실기 원서 접수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실기시험은 이제 겨울이네요. 네. 네. 11월 9일부터 11월 오. 22일까지 치러지게 되는데 이 기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1회 정도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 놓치지 않고 지원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2회도 이제 취득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합격률이 높으니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고기 관련 자격 3종 세트, 식육 가공 기사에 대한 자격 정보 네.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하실 때 처음 네. 시작할 때 네네. 이 식육 가공 기사 외에도 이 새롭게 신설된 따끈따끈한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잠깐이라도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신설된 자격증을 보시면 이 자격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 전망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5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 멘토로서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서 이 4차 산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성장하는 산업 기준으로 해서 자격증을 신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라는 네.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차세대 유망 핵심 기술 세계 시장 규모 51억 달러에서 와 무려 3배 이상입니다. 158억으로 성장하게 된 3D 프린터 이야기인데요. 이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3D 프린팅 산업에 발맞춰 생기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프린팅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네. 입이 막 꼬이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도 자격증이 3D 프린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오, 관련 자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인데요. 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프린터 자체를 다루는 3D 프린터 산업 개발 기사와는 다르게 이 3D 제품을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증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수 기능장인데 이 해당 부분은 해양건설, 프렌트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소개하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농작업 안전보건 기사인데 이 농업 같은 경우는 재해 발생 건수가 전체 산업 평균보다 평균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높다고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신설돼서 이 안전한 이런 작업이 가능하도록 신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신설 자격증 트렌드를 간단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자격증들에 네.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신호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